지난해까지 크고 작은 고비를 넘기며 묵묵히 버텨온 닭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그 인내와 노력이 결실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하늘은 절대 노력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며 닭띠에게는 특별히 기회의 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이 더 멀리 가는 길이 되듯 올해는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웃을 일이 생깁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이 다가올 좋은 인연과 기회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댓글이 매우 많아 모든 분께 빠르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부터 차례로 정성껏 사주를 봐드리고 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의사표현을 남겨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 닭띠에게 안정과 성취가 동시에 찾아오는 해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올해는 목의 기운이 강해져 닭띠의 본기인 금과 부딪히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목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지만 금과 충돌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일들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서두르기보다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천간의 금 기운이 강한 닭띠는 목 기운의 자극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기존 일을 확장하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사람과의 연결에서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해이지만 그만큼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신뢰를 지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재성과 인성이 동시에 힘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안정적인 수입과 더불어 부수입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사업자나 자영업자는 기존 거래처 외에 새로운 고객층이 형성되고 직장인은 인사 이동이나 프로젝트 참여로 수입 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 기운이 강한 해에는 지나친 욕심으로 금의 기운을 소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협력과 불협이 함께 들어옵니다. 좋은 인연과의 협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해나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균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목 기운이 강함으로 간과 눈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의 야근이나 무리한 업무는 피하고 눈과 간을 보호하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이 하반기 운세를 더욱 탄탄하게 만듭니다. 올해 닭띠는 준비한 것을 실현하고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한 걸음씩 차분히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성취로 이어집니다. 신뢰와 꾸준함이 재물과 명예를 모두 지키는 핵심이 되는 해입니다. 2025년 닭띠에게 사주명리학적으로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숫자는 3, 8, 21입니다. 숫자 3은 목의 기운과 연결되며 새로운 기회의 시작, 첫걸음, 확장을 뜻합니다. 올해 닭띠는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3이라는 숫자를 활용하면 변화와 도전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 날짜, 새로운 계약이나 개업일을 정할 때 3이 들어간 날짜를 선택하면 추진력이 높아지고 시작이 순조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 8은 금의 기운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안정된 재정, 완성된 기반, 탄탄한 대인관계를 의미합니다. 닭띠의 본기인 금과 맞닿아 있어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이미 만들어 놓은 성과를 지키는 힘을 줍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도 속에서도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8이라는 숫자를 서명, 비밀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생활 속 다양한 부분에 배치하면 그 에너지를 받아 재정과 관계에서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숫자 21은 2와 1의 조합으로 협력과 주도성을 동시에 갖춘 완성의 상징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이는 음적인 조화를, 1은 양적인 추진력을 뜻합니다. 두 기운이 함께 있을 때 장기적인 성취와 마무리의 힘이 강해집니다.
닭띠가 올해 세운 목표를 연말까지 완수하거나 몇 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숫자는 단순한 기운의 표시가 아니라 올해 닭띠의 오행 기운과 맞물려 실제 생활에서 기회를 끌어당기는 매개가 됩니다. 달력에 일정 표시를 할 때, 중요한 계약 문서의 번호를 정할 때, 혹은 집 안의 장식품 개수를 맞출 때도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여행이나 외출 날짜를 정할 때도 이 숫자가 포함된 날짜를 선택하면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행운의 숫자를 잘 활용하면 사주상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고 강한 기운은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 숫자를 억지로 생활 전반에 집어넣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올해 닭띠는 이 세 숫자를 생활 속에 적절히 녹여내어 기회와 성취를 동시에 잡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닭띠에게 사주명리학적으로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색상은 남색, 은혜색, 옅은 민트색입니다. 닭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지녔는데 올해는 운세 흐름상 수와 목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색을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색은 수의 기운을 대표하는 색으로 깊이 있는 집중력과 날카로운 직관을 돋웁니다. 사주에서 금은 수를 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색을 활용하면 닭띠가 가진 판단력과 분석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중요한 협상, 투자 판단, 시험이나 심사처럼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색 계열의 의상이나 소품을 사용하면 안정적인 마음가짐과 예리한 통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은혜색은 닭띠 본연의 금 기운과 완벽하게 어울리며 조화와 설득력을 상징합니다. 은혜색은 강한 빛을 반사하지 않고 은은하게 주변과 어우러져 사람들 사이에서 부드럽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합니다. 올해 닭띠가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협력자를 확보하려면 회의나 공식석상에서 은혜색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혜색은 사주상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작용을 하므로 과도한 경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부드럽게 중재하는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옅은 민트색은 목의 기운을 대표하며 창의성과 상쾌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닭띠에게 목의 기운은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올해는 금과 목의 상생 구조를 적절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트색 계열을 활용하면 신선한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나 집안 소품 혹은 전자기기 케이스에 민트색을 사용하면 환경 속 기운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색상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상황에 맞춰 조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에서는 은혜색 슈트에 남색 넥타이나 스카프를 매치하면 안정감과 신뢰를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창의적인 기획회의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는 민트색 소품을 곁들여 활발한 기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색상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사주명리학적으로는 기운을 다스리고 조율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올해 닭띠는 이 세 가지 색상을 생활 속 다양한 공간과 물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운의 흐름을 한층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을 때 이 색들이 좋은 방향으로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2025년 닭띠는 사주명리학적으로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금은 주로 서쪽과 가을을 상징하며 시간대와 요일 역시 이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선택해야 좋은 흐름을 만듭니다. 올해 닭띠에게 특히 길한 시점은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입니다. 이 시간대는 닭띠의 기운이 정점에 오르며 사람과의 인연, 거래, 협상,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두 원활히 흐르는 때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9시는 하루의 업무가 마무리되고 주말의 여유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때는 일의 기운이 가라앉으며 금의 날인 금요일과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약속이나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경계심이 풀리고 닭띠가 가진 설득력과 신뢰감이 배가 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 제안, 투자 유치, 중요한 계약 서명 등을 이 시간대에 맞추면 호의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12시는 하루 중 양의 기운이 완전히 오른 상태로 활동성과 집중력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토요일은 토의 날로 분류되며 금과 토는 서로 생하는 관계가 아니지만 안정과 지속성을 만들어주는 조합입니다. 닭띠에게 이 시간대는 정리와 점검, 새로운 계획 수립, 고객 미팅 혹은 배우자나 가족과의 중요한 대화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대체로 이때 결정한 일은 오래 지속되고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2시간대를 활용할 때는 준비 단계부터 세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 약속이라면 낮부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깔끔한 복장과 함께 앞서 언급한 행운의 색상을 매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토요일 오전의 경우 전날 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 기운을 안정시키면 더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대는 단순히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도 적합합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영감을 얻고자 할 때 이때 집중하면 평소보다 깊이 있는 몰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닭띠는 올해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길한 시간대에 자기 관리와 미래 준비를 병행하면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5년 닭띠가 행운의 요일과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단순히 좋은 기운을 받는 것을 넘어 그 기운을 실질적인 결과로 전환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운이 강하게 흐르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기운을 타는 법입니다. 올해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살려 한 걸음 앞선 결과를 만들어내길 권합니다. 올해 닭띠가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공간의 에너지를 세심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닭띠는 금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이 기운은 차분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더욱 힘을 발휘합니다. 지나치게 소란스럽거나 혼잡한 곳은 기운을 흐트리기 쉽기 때문에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운세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카페, 서재, 도서관과 같은 장소는 닭띠의 사고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에서 닭띠의 내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향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금의 기운은 정제된 분위기 속에서 더 빛을 바람으로 불필요한 소음이 적고 정돈된 인테리어의 공간을 자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가나 자연이 있는 장소 역시 올해 닭띠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호수나 강변, 그리고 녹음이 우거진 공원은 토와 수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금의 기운을 완화하고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완고함을 줄이고 유연한 소통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거나 잠시 멈춰 서서 바람과 물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안정되고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회의실이나 사무실이 아닌 위와 같은 행운의 장소에서 미리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주적으로 봤을 때 기운이 맑은 환경은 사고를 단순화시키고 직관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실수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도 이러한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과 동선을 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도심에서 벗어나 강변을 따라 걷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운이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페나 서재에서는 좋아하는 음료를 곁들여 편안히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미뤄둔 일이나 계획을 정리하면 생각보다 빠른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닭띠에게 행운의 장소란 단순히 예쁜 풍경이나 좋은 인테리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재정비할 수 있는 에너지 회복 공간입니다. 이러한 장소를 의도적으로 자주 방문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닭띠가 가진 잠재력을 꾸준히 끌어올릴 수 있으며 크고 작은 행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한 해를 순조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기운을 돋우는 일만큼이나 불필요한 손실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닭띠는 기본적으로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지만 올해는 변화의 흐름이 빠르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 자칫 서두른 선택이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명리학에서 닭띠의 금 기운은 강한 판단력과 통찰을 주지만
동시에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충동적 결정이라는 함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감정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한 재정 계획, 혹은 지인이나 친척의 권유로 급하게 참여하는 사업은 위험이 큽니다. 닭띠의 금 기운은 재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올해는 수의 기운이 흐트러진 해이므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일수록 여러 번 검토하고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감정에 치우친 약속이나 즉흥적인 언행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닭띠는 평소에는 꼼꼼하고 논리적인 편이지만 올해는 뜻밖의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 말을 과하게 하거나 상대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약속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대화나 계약 전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내용을 재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큰 변화를 계획할 때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업 전환, 이사, 대규모 프로젝트 착수처럼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단번에 실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먼저 소규모로 실험해 본 뒤 성과와 안정성이 확보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일상에서도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법적 문제에 얽히기 쉬운 계약,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고가의 소비 혹은 과도한 일정 압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가려는 성향이 강한 만큼 초반에 신중하게 걸을 것은 거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국 올해 닭띠가 피해야 할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시도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정보와 기운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뒤에 행동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취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렇게 신중함을 지킨다면 2025년의 기회들은 더 오래, 더 크게 닭띠의 손에 머무를 것입니다. 올해 닭띠가 운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핵심이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닭띠의 금 기운은 본래 체계와 질서를 중시하는 성향을 지니지만 외부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그 균형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일의 작은 루틴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 일정과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운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불필요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점검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적어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무엇이 잘 진행됐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동이 많은 시기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닭띠는 세부 관리에 강점이 있는 만큼 이를 생활 전반에 활용하면 운의 기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 관리 또한 같은 원리로 중요합니다. 매일 지출과 수입을 간단히 기록하거나 주 단위로 예산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할 때 과감하게 투자할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키는 방향이 좋으므로 소소한 절약과 계획적인 소비가 나중에 큰 재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닭띠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 중 하나는 하루 한 번의 조용한 사색입니다. 금의 기운은 지나친 자극보다 차분한 환경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10분 정도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판단력과 직관이 한층 예리해집니다. 이 밖에도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가벼운 운동, 주기적인 독서나 공부 같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닭띠의 운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배움과 자기개발은 올해 새로운 기회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식을 쌓아두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좋은 습관은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매일 쌓아 올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올 한 해 닭띠에게 지속적인 행운과 성취를 안겨줄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 해의 흐름을 바라볼 때 닭띠는 2025년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며 기회를 포착하는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닭띠의 금 기운은 원래 치밀함과 정밀함을 바탕으로 성과를 만드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갑작스러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읽는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자신의 기운을 다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행운의 숫자, 색깔, 요일, 시간, 그리고 장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닭띠의 기운을 보완하고 상승시키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이 필요한 날, 평소보다 자신감이 필요한 날에 이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면 기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상승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생활 속 작은 습관처럼 녹여내면 운세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밀어주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올해 닭띠는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만 모든 인연이 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심이 느껴지고 신뢰가 쌓이는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속도가 빠르고 결과만을 강조하는 인연은 올해의 안정된 운을 해칠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물 운에서도 안정이 핵심입니다. 단기간에 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작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반복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올해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활동에서 재정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평소 실력을 다듬고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집니다. 건강 면에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일정이나 과도한 목표 설정은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병행해야 합니다.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머무르거나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면 정신적 안정과 체력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닭띠는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타이밍이 두 축이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올 한 해는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흐름을 믿고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한다면 2025년은 만족스러운 성과와 안정감을 모두 얻는 해가 될 것입니다.